네,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됩니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서 다수의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초청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해외 투자자 및 파트너사를 찾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K-바이오에 대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체크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 단위의 수주 잭팟을 터트리는 아주 굵직한 바이오 행사인 만큼 기업들도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가합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참가하는 기업보다 오히려 1대1 미팅 네. 자리를 갖는 이제 회사,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발표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총 8곳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한미약품, 뭐 티움바이오, 뭐 ST바이오센서, 롯데바이오로직스, 뭐 GI 이노베이션 지금 총 8곳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기서 좀 두 회사가 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랑 이제 ST바이오센서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회사가 지금 내년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좀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아성을 좀 무너뜨리기 위한 도전장을 지금 내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원직 대표가 직접 회사 소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이제 CDMO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청사진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파트너를 어떤 걸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보면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CMO 쪽, CDMO 쪽에서 움직임을 좀 계속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뭐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론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같이 한번 좀 체크해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ST바이오센서를 좀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ST바이오센서가 사실은 이제 진단 키트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진단 관련된 쪽의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메리디안이라는 이제 미국 회사를 지난 7월에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외 진단 플랫폼을 좀 어떻게 보면 네. 확장하는 거죠. 결국 이제 뭐 코로나19 같은 어떤 바이러스성 질병에만 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체외 진단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감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암이라든지 추후에 또 어쨌든 이제 진단에 관련된 쪽에서 좀 특화한 어떤 기업으로서 발전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하려고 하는 네. 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이번에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두 회사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회사, 이 컨퍼런스가 네. 사실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기업으로 남아있는 게 그렇죠. 2015년에 한미 계약이 정말 빅딜을 좀 했기 사태로.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그런 좋은 기업을 좀 회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이 메인 행사장을 못 가더라도 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된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미팅을 하면서 네. 기타 어떤 글로벌 이제 회사들과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초청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주변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회사의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죠. 지금 제약발 섹터가 살짝 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일정 매매도 가능한 어떤 좀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이 트랙 발표가 사실 임상 성공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계약이 무조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참가를 한다고 주가의 상승에 좀 따라가는 거는 좀 그래도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면 또 어떠한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약발 섹터가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게 보면 네. 약간의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죠. 뭐 그쵸. 중국의 이제 코로나19가 좀 빗장이 벗겨지면서 네. 뭐 진단 키트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감기약까지 그러니까요. 해열제. 그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제 메인 모멘텀은 결국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1월 9일부터 12일까지니까
일단 일정 매매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관련된 참가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또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눈여겨보는 종목은 이제 ST팜 같은 이제 네. mRNA 관련된 쪽에서 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뭐 약간의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어제 좀 상승분을 좀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 반도체처럼 제약바이오도 숫자가 찍히는 공장을 실적이 증설하고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제약바 섹터가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사실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운 섹터인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게 된다고 하면 네. 결국은 이렇게 좀 CMO, CDMO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관심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그쵸. 약간 대장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신다고 하면 밑에 있는 뭐 ST팜 정도가 제가 볼 때 일정 매물에서 좀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